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건가요? 나 이제는 기다릴 힘도 없어요.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는 사람이 손 한 번 안 잡아주면서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남처럼 사는 게 낫죠. 혹시 이 대화 낯설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윤주입니다. 올해로 65세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을 진료해온 저에겐 하나의 공통된 고민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멀어져가는 아내와의 관계. 놀랍게도 그 원인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실수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단 일주일 만에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죠. 지금 이 내용을 그냥 넘기신다면 지금보다 더 멀어지는 거리, 차가워지는 눈빛, 말없는 식탁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전략만 실천하신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내일이 시작됩니다.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지금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반응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느낌이 없다고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3년째, 또 어떤 분은 5년 넘게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활력의 문제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심장 건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활력의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혈류의 흐름에 달려 있어요. 남성의 신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려면 충분한 혈액이 그 부위로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으로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원해도 반응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마치 수도꼭지는 멀쩡한데 수도관안이 녹슬어 막혀버린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중년 남성을 진료해왔고 그중 활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 중 90% 이상이 공통적으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장에서 남성의 중요한 부위까지 연결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부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심장이 열심히 뛰어도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뭘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들어 올리기를 해보세요.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기는 동작을 한쪽씩 번갈아 가며 10회씩 반복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 잠자기 전 종아리 마사지와 따뜻한 족욕을 해보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의 핵심 부위입니다.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근 뒤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종아리 뒤쪽 근육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가며 위로 올려주면 더 좋습니다. 단 너무 강한 압력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편안하다고 느낄 정도로 부드럽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걸로 과연 나아질까요?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3주 만에 몸의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한 달 뒤 진료실에서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아내가 저를 다시 남자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라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표정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이었던 72세 반인호 씨는 당뇨로 인해 상황이 훨씬 심각했지만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면서 혈당 관리도 병행하셨고 2달 만에 몸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지금도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실 때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2가지 습관만 유지해도 한 달 만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약도, 특별한 기계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혈관의 길을 뚫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류만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또 다른 변화, 바로 남성 호르몬의 급감이죠. 이 부분까지 함께 해결해야 진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성욕도 줄어들고 자신감마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의욕도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남성 호르몬의 부족입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활력도 줄고 기분까지 가라앉으며 심하면 우울감까지 동반될 수 있어요. 마치 자동차의 기름이 다 떨어진 것처럼 에너지가 돌지 않죠. 보통 30대부터 남성 호르몬은 매년 약 1%씩 감소하는데 60대에 이르면 청년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체념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아침 햇살이에요. 아침에 단 15분만 햇빛을 쬐면 뇌에서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의 햇빛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일까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성된 비타민 D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활발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을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 65세 이정은 씨는 매일 아침 단 15분씩 산책을 하셨을 뿐인데도 불과 3주 만에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나가는 게 귀찮다고 하시던 분이 한 달 후 다시 찾아와서는 요즘 아침마다 눈이 저절로 떠지고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라고 웃으시며 이야기하셨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계란 노른자를 꼭 챙겨 드세요.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한데 이게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하루에 계란 2개 정도는 부담 없이 드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 아연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에 5, 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마늘 장아찌나 흑마늘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적당한 걷기 운동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예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오히려 남성 호르몬을 낮출 수 있으니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69세의 최상민 씨는 이런 생활 습관을 2달간 실천하신 뒤 부인께서 요즘 당신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본인도 거울을 보면서 다시 남자로 돌아온 것 같다며 웃으셨죠. 이게 간단한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한 달 후면 거울 속 모습부터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고 목소리는 힘있게 바뀌며 걸음걸이까지 당당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 15분만 산책을 해보시고 아침 식사로는 계란 2개와 호두 5알을 드셔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체감하실 겁니다. 그걸 느끼셨대요. 그리고 2달이 지나서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본인이 더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조절 능력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많은 분들이 관계를 실패한 뒤 자책하고 멀어지지만 알고 보면 감각과 타이밍에 대한 단순한 훈련 부족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미루지 마시고 실천해보세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혈류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빠른 마무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60대 이상 남성 중 70% 이상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단지 몸의 감각 훈련이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이건 마치 초보 운전자가 브레이크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과 같아요. 젊었을 때는 빠르게 끝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은 무뎌지다 보니 조절 능력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이건 꼭 하셔야 해요. 케겔 운동은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훈련인데 처음에는 그 부위가 어딘지 헷갈릴 수 있어요. 소변을 보다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식후에 1번, 자기 전 1번씩 한 세트당 10회, 5초간 조이고 5초간 푸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이 간단한 루틴만 꾸준히 실천해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7세의 방정식 씨는 이 운동만 2달 실천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셨다가 한 달쯤 지나면서 아래쪽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지고 관계에서도 훨씬 안정적이라는 걸 체감하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케겔 운동을 습관처럼 이어가며 내가 내 몸을 다시 찾았다고 웃으십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훈련은 사정 직전 멈춤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혼자 있을 때 연습하시면 됩니다. 절정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 즉시 멈추고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해주세요. 몸이 가라앉고 진정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브레이크 타이밍을 익히는 운전 연습처럼요.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길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3주간은 꾸준히 연습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관계 시에 긴장하거나 마음이 급하면 오히려 더 빠르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관계 전 5분 정도는 배우자와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손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도 풀리고 관계가 훨씬 더 여유롭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의 김영철 씨는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3개월 후 진료실에 오셔서 처음엔 2분도 안 됐던 게 이제는 10분도 훌쩍 넘어요 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부인께서도 함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고개 숙여 인사하셨죠. 이처럼 꾸준히 훈련하시면 2분이 10분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케겔 운동 한 세트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잠시 멈춰보며 해당 근육을 찾아보세요.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절 능력이 생겼다고 해도 몸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관계를 가지면 오히려 통증이나 부작용이 생겨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절과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자세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관계를 하다 보면 허리나 무릎 통증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어떤 분은 관계 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사흘 동안 누워 계셨고 또 다른 분은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까지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여전히 20, 30대 시절에 익숙했던 자세를 그대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무리가 없었던 자세가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과하게 굽히는 자세는 매우 위험합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닳으면 회복이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허리 디스크는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자세는 남성이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대는 자세입니다. 침대 머리 쪽에 쿠션을 2-3개 쌓고 편하게 기대어 앉은 상태에서 여성이 천천히 다가와 앉는 형태예요. 이 자세는 남성의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전혀 가지 않고 여성에게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편안하게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침대 머리 부분에 쿠션이나 베개를 2-3개 정도 겹쳐 놓으세요. 남성은 마치 소파에 앉듯 자연스럽게 기댄 채 앉고 여성은 그 위에 편안히 앉는 방식입니다. 이 자세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무릎이나 허리에 전혀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통증 없이 안정적이고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하거나 손을 맞잡는 등 감정적인 교감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으로 서로를 어루만지며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친밀함도 깊어지죠. 실제로 69세 정인수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관계만 끝나면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이 자세로 바꾸신 이후로는 이젠 관계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진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또 다른 추천 자세는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남성은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고 여성이 주도권을 쥐고 천천히 리듬을 조절하는 형태예요. 이 방식은 남성의 몸에 부담이 가지 않고 여성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띠셨죠. 관계 전에 함께 샤워하는 건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긴장감도 부드럽게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소리, 피부의 감촉, 따뜻한 온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감정적인 연결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함께 샤워하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인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시작하면 무리한 동작을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흐름이 만들어져요. 가장 좋은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마치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여유롭게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관계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비틀어주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준비만 해도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관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6세의 최정수 씨 부부는 이 준비 운동을 매번 함께 하신다고 해요. 마치 춤을 추기 전 몸을 푸는 느낌이라며 오히려 그 시간이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지 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더 편안하고 길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인 셈이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형성된 편안함은 자연스럽게 더 긴 지속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 밤만이라도 무리한 자세는 피하시고 쿠션을 활용한 편안한 자세로 바꿔보세요. 몸의 고통이 사라지면 마음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세를 알고 있어도 준비 없이 급하게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천천히 준비되기 때문에 적절한 준비 루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상 부부의 관계 시도 중 무려 80%가 중간에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원인은 대부분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해서입니다. 20대 30대 시절엔 몸이 금방 반응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루틴만 잘 따라오시면 성공률은 95%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함께 샤워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루틴을 함께 살펴볼까요? 드릴게요. 먼저 함께 샤워를 하면 놀랍게도 3가지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첫째, 서로의 피부 온도가 맞춰지면서 몸의 긴장이 부드럽게 풀리고, 둘째, 긴장 자체가 사라집니다. 셋째는 서로의 몸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서 오래된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말없이 등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스킨십이 대화 없이도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단계,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어야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몸의 준비도 이루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하루 단 1분만 하셔도 충분하고, 부부가 마주보며 함께하면 운동이 아니라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68세 박인호 씨 부부는 이 스트레칭을 하며 요가 수업 받는 것 같아 재미있어요 라며 웃으셨죠. 세 번째는 천천히 입맞춤하며 호흡 맞추기입니다. 눈을 감고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입을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호흡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곧 두 사람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며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그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는 것. 각 단계마다 최소 5분씩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익숙했겠지만 지금은 느리게 이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72세 김영우 씨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뒤 우리 부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관계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더 다정해지고 손도 자주 잡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3가지 준비 루틴만 잘 실천해도 성공률은 20%에서 무려 95%까지 높아지고 만족도는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같이 샤워할까? 라고 말을 건네보세요. 처음엔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막상 관계가 시작되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터치해야 할지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내가 마음까지 열게 되는 감각을 깨우는 터치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만졌는데 오히려 아내가 피하더라고요 라고 말하시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내가 나를 싫어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죠. 하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 아주 단순해요. 바로 터치의 순서와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의 몸은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럽고 빠른 터치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순서와 천천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손등으로 시작하세요. 부드러운 손등을 이용해 아내의 팔이나 어깨를 마치 바람이 스쳐가듯 가볍게 스쳐보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조심스럽게요. 두 번째 단계, 어깨로 이동합니다. 양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듯 천천히 주물러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것, 마치 감싸한 듯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허리로 내려갑니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린 뒤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이 역시 빠르면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아주 느리게, 말보다 느리게 진행하세요.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부위로 천천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말보다 느리게, 천천히 감정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세요. 실제로 69세 이성은 씨는 이 터치 순서를 시도한 뒤 아내가 예전처럼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먼저 안기기까지 해요 라며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터치를 하실 때 반드시 눈을 마주보며 아내의 표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기분 어때?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만약 아내가 살짝이라도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면 즉시 멈추고 처음 단계로 돌아가세요. 미안해, 너무 서두른 것 같아 라고 말해주면 오히려 신뢰가 쌓이고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67세 방정우 씨 부부는 이 방법을 익힌 후 부인께서 당신이 이렇게 섬세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대요. 정말 놀랍죠? 이 터치법 하나만 바꿔도 아내가 먼저 안기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순서, 손등, 어깨, 허리 속도, 말보다 느리게 태도. 눈을 마주보며 소통하기. 오늘 저녁 손등으로 살짝 어깨를 스쳐보세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따뜻한 반응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섬세하게 터치해도 관계가 끝난 후의 행동이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는 관계 이후에 아내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관계가 끝난 뒤 무덤덤하게 등을 돌리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야말로 부부를 다시 연인처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오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관계 이후에 단 한마디가 부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법 같은 말, 바로 이겁니다. 당신 품이 제일 편해. 이 짧은 한마디가 놀라운 힘을 가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를 여자로 인정해주고 편안함이라는 최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제일이라는 단어로 특별함을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70세 김정수 씨는 이 말을 해본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의 분위기부터 눈빛, 말투까지 다정하고 애교가 묻어났어요. 또 다른 분인 68세 최영호 씨는 이 말을 건네며 아내를 조용히 안아주셨는데 아내가 당신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네 라고 속삭이며 웃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두 분은 신혼처럼 손도 자주 잡고 말도 더 많이 나누며 매일이 새롭고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아내를 부드럽게 안은 채로 잠시 여운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아내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듯 말해보는 거예요. 당신 품이 제일 편해. 72세 방성우 씨는 이 말을 한 이후 아내가 평소에도 손을 잡아주고 길을 걸을 때마다 팔짱을 껴오며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부 사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몸이 아닌 표현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해보세요. 오늘 밤 꼭 그 한마디를 꺼내보세요. 당신 품이 제일 편해. 그 말 하나가 부부의 관계, 나아가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7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부부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을 담은 스킨십, 여유 있는 준비, 올바른 터치, 편안한 자세, 정서적 교감, 그리고 마지막에 전하는 진심 어린 표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때 부부는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를 넘어 다시 서로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